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은 이제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100명 중 35명이 지방간이니까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결과가 바로 지방간이에요. 이번 영상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음식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순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방간에 왜 중요한지 먼저 기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지방간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음식 세가지, 좋은 음식 네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 음식이 지방간에 좋고 나쁠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방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셨을 아주 중요한 기전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이 튼튼해야 간도 건강해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과당 같은 단순당, 과도한 포화지방,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 같은 식품 첨가제가 장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전곡 같은 식품은 특히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일 때 장 건강을 튼튼히 해줍니다. 이 식품들은 세 가지 주요 물질들을 장으로 뿜어나오게 해요. 트립토판 대사물질, 담즙산, 그리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죠. 반대로 과당,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부티레이트, 즉 낙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 줄어들고 담즙산 대사가 깨져버립니다. 반대로 내독소나 엔도톡신이죠. 긴 사슬 지방산 같이 장 건강을 해치는 물질들이 증가하게 돼요. 장벽이 헐거워져서 해로운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면 고스란히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과 염증이 동시에 쌓이게 되죠. 이전부터 건강에도 중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대식세포와 중성구를 늘어나게 해서 장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단순당 위주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장벽이 헐거워져요. 그러니 저탄 고지도 안 좋고 고탄 저지도 안 좋은 겁니다. 비율을 잘 맞추면서 질 나쁜 음식을 피해야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방간을 일으키는 나쁜 녀석들부터 보시죠. 참고로 나쁜 것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 지방간에 대한 영향 정도를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나쁜 녀석 1위는 의외예요. 바로 소금입니다. 너무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조건부를 말씀드리자면 천연 소금이 아니라 가공식품에 담긴 소금을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메타 분석에서 지방간의 위험이 60% 올라가는 것이 소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짜게 먹으면 염증이 올라가면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싱겁게 먹어도 수명이 짧아지고요. 소금을 살펴볼 때 채소와 과일에 많은 칼륨 섭취와 나트륨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역시나 칼륨보다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간이 더 잘 생겼음은 덤으로 챙기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방간의 나쁜 음식 2위는 과당입니다. 지방간 위험을 31% 올리는데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는 지방간을 29%더 잘 생기게 해요. 3위는 고기입니다. 10개의 관찰 연구들을 모은 메타 분석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27%더 지방간이 잘 왔습니다. 특히나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최소한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루 25g을 더 먹을수록 11%씩 지방간이 잘 왔기 때문이에요. 가공되지 않은 신선육은 먹을수록 더 지방간이 생기는 경향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신선육 또한 과다 섭취가 지방간을 불러옵니다. 고기 안의 포화지방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보다 간에 더 잘 쌓입니다. 또한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분해시켜 간 내 중성지방이 더 많아지게 만들죠. 또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최종 당화산물, 헤테로아민 같은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니까 지방간이 잘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1위에서 3위를 모두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연구 두 가지를 예로 들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연구인데요. 밀가루 음식, 즉 빵, 국수, 전부침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고기를 즐겨 먹는 패턴을 동시에 가지면 남성은 29%, 여성은 55% 지방간에 더 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를 통틀어서 살펴본 메타 분석 보시죠.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37%더 잘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지방간과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 정도는 비만보다 더해서 55% 증가시킵니다. 패스트푸드에는 몸에 안 좋은 소금이 잔뜩 들어가죠.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핫도그, 치킨. 하나같이 짜고 열량 높고 과당과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죠. 밀가루는 덤이고요. 지방간에 안 좋은 식품 세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이왕 패스트푸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음식은 아니지만 지방간을 잘 일으키는 나쁜 식사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죠? 15분 이상 먹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절반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칩니다. 일하는데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건강상 결과는 좋지 않아요. 지방간을 30% 가까이 더 잘 생기게 합니다.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식사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은 가지는 것이 좋겠어요. 빨리 먹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그렐린의 작용이 미처 나타나지 못하고요. 또 그만큼 포만감이 덜 와서 더 먹기 쉽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빨리 먹기가 지방간을 불러오는 것은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에서 더 심하고요.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지방간에 좋은 음식을 살펴볼 차례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지방간을 예방해 주는 정도보다 나쁜 음식을 좋아함으로써 지방간에 더 잘 걸리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역시 나쁜 것부터 다 피한 후에 좋은 것을 더해야 하는 법입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1위는 채소예요. 22% 지방간을 줄이고요. 2위는 과일로서 지방간 위험을 12% 감소시킵니다. 과일과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 물질은 장벽을 튼튼히 하고 간의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식욕을 조절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 해주면서 혈당의 균형도 유지해주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니 지방간을 막아주는 거예요. 3위는 유제품입니다. 14% 지방간 감소를 보이고요. 우유나 요거트가 특히 좋은데 치즈는 지방간에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에서 특히 유제품이 지방간 예방에 좋았으니까 참조하십시오. 4위는 견과류입니다. 대사를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그 이유일 텐데 지방간 예방 효과는 10%예요. 참고로 커피는 지방간 예방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간 환자에서는 커피 하루 한두 잔 추천드립니다. 간 섬유화까지 갈 확률을 33%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커피가 가진 항염증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방과 과당, 소금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채소, 과일, 유제품, 견과류로 천연 음식을 즐겨 먹으면 지방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으로 설명드리면 더 잘 기억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연구를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서구식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을 비교했어요. 서구식 식단은 56% 지방간이 더 잘 오게 한 반면 지중해식 식단은 23% 지방간을 막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코호트 연구인데요. 하루 한 번꼴로 동물성 음식을 오트밀 같은 전곡으로 바꾸면 지방간이 얼마나 예방되는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계란은 11%, 가공육을 전곡으로 바꾸면 24% 지방간 위험이 줄고 적색육은 10%였습니다. 채식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카니보어 수준까지 가면 지방간이 오기 쉽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방간 예방과 관리,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살로스.